룰 메이커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나오세요. 그 궤도 안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남들이 정해놓은 궤도 안에서는 룰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한데요.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요. 룰메이커가 되라예요. 룰메이커가 되라. 제가 지금까지 44살 인생을 살면서 책을 2권을 냈죠. 첫 번째는 저의 20대의 이야기, 치열하게 시험 공부를 했던 20대 이야기.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그리고 30대의 이야기,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이제 그 내용으로 책을 냈는데 두 가지 책이 되게 엉뚱해 보이잖아요. 아, 공부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결혼 이혼이야 하실 수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책뿐만이 아니라 제가 2018년 1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2년이 좀 넘었단 말이에요. 300개 영상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2권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나죠. 뭔가요 그게? 결국은요, 자기 인생을 살으라는 거죠. 뭐예요 그게? 결국은 룰 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내 삶이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적용되는 룰은 내가 정한다. 남들이 뭐라고 하건 남들의 기준이 뭐건 상관없어요. 자, 공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20대에 공부를 할 거야.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동기부여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가?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으면 방법은 있어요. 내가 동기부여가 안 돼 있으니까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자꾸 공부를 안 하는 것 뿐이지 내가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암기력이 떨어져서도 전혀 아닙니다. 동기부여는 뭐예요 결국? 자,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난 해야지? 딴 사람은 안 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 동기부여는 결국 나한테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뭐냐면 그 룰을 내가 정하기 때문에 확실한 탄탄한 동기부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나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네 삶에 적용되는 최소한, 다른 사람은 내가 모르겠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나한테 적용되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에 적용되는 룰은 내가 만들 거야. 메이크 하겠다는 거죠. 그래야지 동기부여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혼, 이혼 볼까요? 자, 결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결혼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나요? 내 기준으로 만나야 돼요. 내 기준. 내 기준이라는 건 뭔가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뭐 주변에서 하는 말들? 야, 저 정도면 괜찮지. 야,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해 행복해. 너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 행복해.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것도 기준이죠. 그게 여러분들 내면에서 나온 기준인 것이냐? 그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에 좌지우지 되는지.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혼해도 될까요? 이혼 가정의 자녀는 불행한가요? 그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삶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내 삶을 지배하는 룰 메이커가 나냐? 아니면 나는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룰을 수용하는 사람이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궤도에서 일탈한 당신에게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거는 실제 저 자신한테 한 말이기도 하고요. 자, 궤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 궤도는 딴 놈이 만들었죠. 내가 만든 궤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궤도를 일탈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전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마치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일탈이라는 걸 되게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큰일 나고 나는 비정상이고 그 궤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이고 실패했고 재기할 수 없는 그런 패배자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룰 수용자이기 때문인 거죠. 룰 테이커. 자, 그런 거예요. 야, 이거는 19금이니까 보지 마. 야, 19금인지 아닌지 내가 보고 결정할게. 그만 해줄래? 어떤 영화나 어떤 책이나 그런 게 내 자녀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내가 보고 결정하겠다. 왜냐면 미성년자니까 아직 판단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룰 메이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 아니면은 어떤 단체에서 위대한 책이니까 보지 마세요. 이거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보지 마세요.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깨는 거예요. 기준은 내가 잡을 거야. 선택도 내가 할 거야. 물론 그런 말들을 고려는 하겠죠. 내가 어떤 책을 읽어 진격의 거인을 가지고 그건 19금이 그 청불이다 19금이다 그 말도 충분히 제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그런 논란이 있는 영상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안 봐요? 안 보나요? 아니요, 저는 봅니다. 저는 더 보죠. 모든 것은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물론 그 둘 다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작품들도 있겠지만 그런 쓰레기는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랄 때부터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무슨 가이드라인, 건의에 입각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 그러니까 사소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룰 메이커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시작,
시작점은 그런 작은 마음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조직의 룰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거기서는 조직이 만든 룰을 수용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 즐겁지 않아, 이렇게 사는 게 즐겁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겁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내가 그 룰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우리 조직을 위해서 이 룰을 바꿀 거야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선택의 문제인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무언가의 기존의 질서와 다른 것을 도입하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리고 일단 변화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분란이 돼요. 그럼 나는 나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겨우 좋게 개선을 해놨어. 근데 그게 좋은가요? 나의 유한한 자산을 쏟아 부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조직이라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오세요. 나와서 나만의 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룰 메이커가 된다는 건요, 내 삶의 궤도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궤도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궤도에서 빨리 일탈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저는요, 일탈이 되게 늦었죠. 저는 학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 공부도 했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박차고 나오지 못하고 안정된 직장 생활을 했죠. 30대까지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40대가 되어서 비로소 나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남들이 깔아놓은 그 궤도에서 드디어 나온 거예요. 드디어 나와서 이제 뭐예요? 허허벌판이겠죠? 당연히 궤도는 없어요. 이제 허허벌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엄청 힘들겠죠? 그만큼 책임도 따르고 엄청 힘들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내가 내 룰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세계에 적용되는 규칙을 만드는 거. 그건 뭐예요? 창조자인 거죠. 이미 만들어진 궤도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궤도 안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뭐가 돼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아깝기 때문이에요. 그 노력을 왜 거기다 쏟아붓느냐. 나와서 새로운 곳을 개척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나만의 룰을 만들 수 있는 곳이고, 진짜 내 삶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곳인 거죠. 진격의 거인을 예로 들면 벽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벽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다가 무서움에 떨면서, 벽 밖은 무서운 곳이야,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죽어, 그런 강박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벽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조사병단이 돼서 벽 밖으로 나갈 것이냐. 그 밖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진격의 거인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자유의 날개잖아요. 그 조사병단의 그 마크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하는 룰 메이커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남들이 정해놓은 궤도 안에서는 룰 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안에서 룰 메이커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그 룰을 만들 수 있는 위치까지 내가 가야 되거든요. 내 삶의 기준과 가치는 내가 정한다. 그런 삶을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는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주변을 보면은 되게 많아요. 그런 장치들이. 우리가 룰 메이커가 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은 굉장히 많고, 우리는 그걸 굉장히 잘 학습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서도 자유롭게 모든 일을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놈인지 알아야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막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선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룰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선택이에요. 뭐든지.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는 아니에요. 저는 그 두 개를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40년을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정말 철저하게 잘 순응했죠. 그 궤도를 잘 따라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40이 되면서 이제 거기서 일탈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결정한 게 뭐예요? 이혼과 퇴직이잖아요. 그리고 변호사 개업을 했죠. 그리고 저의 회사를 읽어 나가면서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회사 규칙을 정하고 업무 시스템을 확립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게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저라는 사람은 애시당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먹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경청은 하지만 선택은 제가 한다. 지금 주어진 자유의 삶이 너무 저는 행복하고, 지금 저한테 주어진 자유의 삶이 저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매일매일 너무 행복해서, 그러니까 정말 너무 행복해서 주체하지 못할, 물론 일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잠도 많이 못 자지만 지금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벽 안에 살기로 결정을 하던 벽 밖으로 나가기로 하건 상관없어요. 둘 중에 뭐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가 좋아, 뭐가 성공한 삶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다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과정에서 행복하면 돼요. 내가 뭘 선택하든 상관없고 뭐가 더 우수한 것도 없어요.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뭐만 중요해요? 내가 벽 안에 있기로 선택했어. 근데 그게 나는 행복해. 그럼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벽 밖으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 선택을 했어. 근데 너무 행복해. 그럼 된 거죠. 그럼 그 두 사람 다 행복한 삶을 산 거죠. 뭐 나가야지 행복하고 나가야 성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관없어요. 이혼을 하든 결혼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뭐예요? 행복하면 돼요. 언제? 지금 내가 행복하면 돼요. 내가 10년 뒤에 행복하는 거 다 소용없고요. 지금 내가 행복한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행복해. 그럼 됐어요. 내가 이혼했는데 너무 행복해. 그럼 된 거예요. 근데 과정이 시간이 흘러서 10년 뒤가 됐어. 내가 이혼하고 10년 뒤가 됐어. 근데 불행해. 그러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는 그때 이혼한 걸 후회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못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혼이라는 선택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실패했어. 지금 실패한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실패한 이유가 10년 전에 내가 그거 잘못해서 그래. 그런 사람은요 이미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룰 메이커가 되기로 결정을 해서 이혼과 퇴사를 하고 지금 저의 룰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저만의 세계에 제 삶의 룰을 제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벽 안에 있길 선택하겠어.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뭐만 되면 내가 선택한 거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공자는요, 내가 선택한 것이면요, 자발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내가 원해서 직접 가서 한 거면 후회가 적다고 했어요. 후회가 큰 사람은 뭐예요? 그 후회가 너무 커서 그 후회에 압도당해서 나의 지금의 삶까지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자발성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고 했던 것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 그런 질서에 순응한 것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회의 크기를 보면 그게 내가 선택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벽 안에 살기를 선택하던 벽 밖에 살기를 선택하던 상관없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안 됐네. 안 됐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